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성실하게 일하여 서울에 빌라도 마련하고 노후를 큰 어려움 없이 보내고 있다가 늦은 나이에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에게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권지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쩌다가 이런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올해로 팔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6.25 전쟁 직후 태어나 고생만 하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피난 중에 돌아가셨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겨우 살아남았죠. 그래서인지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우리는 자수성가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고 마침내 강남의 작은 빌라도 장만했죠.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 나간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아들 민호가 없었다면 나도 따라갔을지 몰라요. 민호는 아버지가 떠난 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저를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늘 걱정이었어요. 40이 다 되어가는데 결혼은 언제 할지. 그러던 2019년 봄, 벚꽃이 한창일 때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레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죠. 처음 본 미영이는 단정한 치마에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절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40년 전 내 모습 같았어요. 미영이는 제가 힘들었던 과거를 알았는지 유독 저를 챙기는데 정성을 들였어요. 매번 계절 음식을 손수 만들어 오고 제 건강을 걱정하며 영양제도 챙겨주었죠. 어머님, 제가 며칠 동안 연습해서 약과를 만들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어머님, 이 영양제는 면역력 높이는 데 좋대요. 매일 드셔야 해요. 특히 감동이었던 건 남편의 기일에 미영이가 보여준 정성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까지 곁에서 위로해 주었죠.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미영이는 완벽했어요. 예단은 과하지 않게 준비하고 혼수는 실속 있게 챙기고 특히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릴 때의 예의 바른 모습은 친척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저 며느리 어디서 구했니? 요즘 젊은 것들은 시댁을 멀리한다는데. 우리 미영이는 달라요. 효심이 가득해. 결혼식 후 미영이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양가 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특히 나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친딸 같았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마사지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어머님,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동네 친구들도 미영이를 칭찬하기 바빴어요.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정말 복 받았네.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안 비치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통장에서 소액이 자주 빠져나가는 거였죠. 물어보면 미영이는 항상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어머님, 그거 병원비하고 약값이에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아, 그건 어머님 생신 선물 사려고 제가 따로 모아둔 거예요.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큰돈을 요구하더니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며 급하게 집을 비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미영이의 행동도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가끔 늦은 밤에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래, 다 준비됐어. 이제 곧 시작하면 돼. 걱정 마. 이번엔 실수 없을 거야.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말들을 해댔어요. 더 이상한 건 내 건강이었어요. 미영이가 매일 챙겨주는 영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히 피로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오히려 미영이는 더 열심히 저를 간호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보약을 지어왔어요. 이거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님, 이 약은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매일 드셔야 해요. 그때였어요. 오랜 친구 혜숙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네 며느리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더라. 그런데 며느리 명의가 아니라 네 명의로 말이야. 혜숙이의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미영아, 혹시 돈이 필요했니? 어머님, 죄송해요. 동생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친정 동생이 급한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민호한테는 말하기가 미안했다고. 결국 저는 용서해 주기로 했죠.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하렴. 필요하면 말해다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신 이러지 않을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미영이는 더욱 저를 잘 모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영양식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심지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저만 돌봤죠. 하지만 2달 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서류 뭉치.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 서류였어요. 게다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문서까지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죠. 이번엔 금액이 무려 5억.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이를 불렀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님,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또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미영이.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며칠 뒤 우연히 들은 그녀의 통화 내용. 그래, 이제 곧 끝나.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이번엔 실수 없어. 그리고 발견한 수상한 약봉지들. 영양제라며 매일 챙겨주던 것들 속에서 이상한 가루가 나왔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어지러움. 밤마다 찾아오는 구토와 경련.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제 몸 상태는 악화되어 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 정도였는데 점차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을 납덩이로 바꿔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워 미영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미영아,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젠 미영이의 과한 행동이 무서워졌어요. 그러는 동안 제 몸은 더욱 더 악화되어 갔고, 특히 밤이 무서웠어요. 잠들기 전만 되면 극심한 구토 증세가 찾아왔거든요.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시작되는 구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토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처음으로 경련이 왔어요.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미영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품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약을 가져올게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가져오는 약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살이 10kg나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 영양식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미영이는 매일 아침 특별한 영양식을 가져왔어요. 약은 아니라 의심을 거두고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면 어김없이 현기증이 났죠. 이제는 그 영양식에도 뭔가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았지만 거부할 힘조차 없었어요. 하루는 극심한 복통에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미영이가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미영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지막 희망처럼 남은 건 해숙이었어요. 몰래 그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죠. 혜수가 나 좀 살려줘. 미영이가 알고 보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미영이었죠.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이 미영이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죄송해요. 혜숙 이모, 어머님이 요즘 약 드시고 헛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전화를 끊더니 미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멍이 들 것 같았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죠. 이제 곧 끝날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시지 그랬어요? 미영이는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건 특별한 약이에요. 이거 맞으시면 다신 전화 같은 거 못 하실 거예요. 공포에 질려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먹인 약들 때문에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으니까요. 어디서 구한 주사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죠. 잘 자요, 어머님. 내일이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미영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입이 마비된 것처럼 혀가 둔해졌고 손발은 더욱 감각을 잃어갔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어머님, 영양식 드실 시간이에요. 이제는 거부할 수조차 없었어요. 미영이가 떠먹여주는 영양식을 삼켜야만 했죠. 매번 영양식을 먹을 때마다 죽음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가 잠시 장 보러 나간 틈을 타서 힘겹게 아들의 방으로 기어갔죠. 민호야, 엄마 좀 살려줘. 겨우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위험하잖아요. 미영이가 순식간에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힘이 너무나 강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약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 부작용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영이가 잘 돌봐주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미영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제게 먹였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아들한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어머님은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미영이는 새로운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제 말씀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 더는 저를 힘들게 못 하시죠? 주사를 맞은 후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어졌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악몽이었죠. 미영이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이제 곧 끝나요,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미영이가 영양식을 들고 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김미영 씨 체포합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 영양식에 독이 들어있는 거 다 압니다. 알고 보니 혜숙이가 그날 전화를 끊기 전 모든 내용을 녹음해뒀던 거예요. 거기다 제 머리카락을 몰래 보내 독극물 검사도 의뢰했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밝혀졌어요. 미영이,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서연. 이미 3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재산 빼앗고 독살하는 게 제 일이었죠? 이번엔 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철저한 계획하에 접근했다고 해요. 재력 있는 노모를 둔 가정을 물색하고 완벽한 며느리로 위장한 뒤 서서히 독살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죠. 아들 민호는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제 몸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됐대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며칠 뒤 미영이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4번째 표적 접근 성공. 이번엔 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 은행 대출은 3개월 차의 시도. 독살은 6개월에 걸쳐 진행. 이전 실수 반복하지 말 것. 그리고 다음 표적의 목록까지. 그녀는 이미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꿔요. 완벽했던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어있던 차가운 살기를.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의심해봐야 해요. 지금도 어딘가에 이런 악마가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와주세요. 저처럼 혼자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